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4월 22일 오전 11시가 좀 넘었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녹화를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속보가 뜨기 전에 기한 없이 전권을 주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기한 없이 전권을 주면은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먼저 김순환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꾸준히 몇 개월 동안 김순환 님이 고고TV를 응원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고TV를 지탱해 주시지 않고 지원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고고TV가 견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고고TV가 그래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중도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선거 이겨야 한다 하는 방송을 4.15 총선에 했는데요. 아마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절망감과 실망감에 정치의 정자도 보고 싶지 않은 혐오를 느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견뎌야 되고 감시의 눈을 갖다가 우리는 부릅떠야 되고, 그 다음에 고고TV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개인 방송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난하고, 또한 미래통합당과 야권을 모으는데 바른 소리를 해야 하니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고고TV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회수는 안 나오고 욕만 딜이 써놓고, 그 욕 쓰는 게 사칭 우파 유튜버들인데 제가 봐도 참 한심해요. 그러니까 졌다 하는 걸 제가 여기서 계속 방송하죠. 원인을 분석 못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선두에 들 사람이 제가 일반 개인이지만은 텔레비만 안 나왔다 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제가 솔직히 좀 낫습니다. 저희끼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좌우 상하 사방을 둘러봐도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종인 씨를 가용해야 돼요. 당을 깨면 뭐 합니까? 깨면 또 4번 5일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또 필패할 텐데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들어가서 당을 장악하고 정권을 갖고 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를 만들고 대선 때 한 번 더 김종인 씨가 활약을 해주기를 바래요. 2년이라는 기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만 나타날 것이지 문재인 정권이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더 잘하기는 전혀 불가합니다. 요번에 대중은 그죠? 민중이라 그러죠. 좌파 진보에서는 그 민중들은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심판하고 정신 차려라, 다음에 너희를 찍어주겠다 하는 41.5%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41.5%에 10%만 더 가져오면은 우리는 대선을 가져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고TV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죠. 어제 기기묘묘 사항이 발생했죠. 그죠? 현직 의원들과, 그죠? 그 다음에 21대 원구성을 할 수 있는 103명의 예비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죠. 비대위 체제로 할 것이냐, 전당대회를 빨리 할 것이냐, 또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누구를 할 것이냐, 당내에서 뽑을 것이냐, 비대위원장을, 그 다음에 김종인 씨를 모실 것이냐 했는데 과반 이상으로 압도적일 거야.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 하고 결론이 나서 11시쯤 통합당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랬죠. 당분간 김종인, 김용태, 이준석, 김세현으로 간다. 개혁가들이죠. 그죠? 그 김종인 씨도 저당은 안 돼 하던 사람인데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악정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과 회한으로 들어와서 선대위에서 한 20분이 안 뛰었고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이틀 전에는, 선거 이틀 전에는. 그 다음에 김세현은 한국당은 좀비 정당이니 깨야 된다 그랬고, 이준석은 항상 내부나 외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했고, 그죠? 김용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당 지금 어렵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선거를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김종인 씨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은 당 체제를 정비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갖다가 당권을 갖다가 재창출시키느냐 그거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김종인 씨가 오는 목적은 딱 하나, 당을 파괴적 혁신을 하고 창조적 재창조를 위한 파괴를 하고 당 내에서 대선 주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대선 주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지성인으로서 김종인 씨의 생각과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 보시도 알고 과거에도 그랬고 고고TV가 김종인 선거를 이기려면 4.15 총선 때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김종인 씨를 선거대책위원장, 단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자, 김종인 대표가 지금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를 7월 8일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비대위원장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 8월 31일 전당대회 규정, 당헌 당규상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소용없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까지 당을 어떻게 수습해서 선거에 이길지가 당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하는데 현재를 보면 마땅한 대통령 후보감이 없는 상태다. 당헌 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비대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음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지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고서는 지금 비대위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 결국은 대선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비대위에서 일을 해주고 나와야 할 거 아닌가.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줘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2년도 아니에요. 22개월 남았어요. 22개월. 1년 10개월 뿐이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내년 3, 4월 이후부터는 대선 후보 선정이 시작될 수뿐이 없다. 대선 후보 선정이 시작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죠? 대선 후보를 이 사람이 선정해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대로 대선 후보가 선정이 돼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임명진이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임명진이가 전번에 비대위원장하고 목사인 임명진이가 KCC 목사였죠. 임명진이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비대위장 하지 마라. 김종인 대표 과서 휘둘리다가 망신만 당하고 나올 것이다. 그만큼 지금 미래통합당 과거 한국당이 썩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영남 세력, TK 세력, 그죠? TK 세력 진박 때문에 썩었어요. 아직도 잔존 세력이 몇 명 남아 있어. 그것도 치고 그리고 탄핵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나 반성한 사람이나 썩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되고 요번에 아마 미래통합당에 초선 의원이 한 반 정도는 될 거예요. 반 정도는. 반은 안 되겠는데요? 초선 의원이 반 정도 될 거예요. 한 40 내지 50%는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당권을 안 주고 대선 후보를 못 세우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개혁적인 보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한 중지를 발휘해서 차기 대권 주자를 만들어야 돼요. 김종인 씨의 말이 국가가 비상사태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헌법도 정지된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도 당연 당규에 집착하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대선 전에 당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미통당 지금 과거 세력 20대 그 의원들이 하는 말들은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자리다툼을 한다. 비대위가 들었으면 1차로 이번 선거가 왜 이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밝혀야 하고 분석해야 하고 나도 생각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했고 전망 등 나름대로 개념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분석 끝났어요. 제가 기지간 쭉 4.15 총선 이후로 7일 동안 방송했죠. 분석 끝났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쳐내면 돼요. 쳐내면 이제부터. 의원이라도 쳐내면 돼요. 의원이라도 해당 행위를 하고 미래통합당의 통합과 중도 외연, 그죠? 일반 국민을 확장시키고 외연을 확장시키고 일반 국민을 포섭하는데 딴지를 걸거나 과거 고리타거나 수구 꼴통의 면모를 보이는 그 의원들은 쳐내면 돼. 103석이나 108석이나 90석이나 80석이나 상관없어.
제 말에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개헌선 108번뇌들이 지금 다시 모였죠. 제가 설명드렸죠. 왜 108번뇌인가? 108번뇌가 모인다고 9석 뺏긴다고 9석이 더 있다고 쟤네들이 마음먹으면 개헌 못할 것 같아요? 개헌합니다. 무너져요. 개헌하다고 마음먹으면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꼴통 수구 꼴통 우파 유튜브에 들락날이를 걸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 다 쳐내야 돼 이제부터는. 김종인 씨가 말을 하기를 총선 패배를 처음 예견한 것이 황교안 대표의 N번방 발언이었다. 어떻게 N번방을 호기심으로 들락날락했다는 말을 하는가? 주부들, 어머니들, 여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상처를 줬겠는가? 그리고 차명진 막말에 대해서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다른 후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려도 없고 소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녔다.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안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징계를 빨리 했으면 좋았었는데 제명을 질질 끄는 바람에 유권자가 더 실망하고 다 달아났다.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공천 과정을 보고도 선거가 제대로 될까 해서 선대위원장을 취재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킨 죄인이므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겠다고 했었다. 근데 무망했다. 그 차명진 막말 때문에 50석이 날라갔어요. 50석이. 40석이 날라갔다 50석이 날라갔다.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력 언론에서. 그리고 무소속 4명, 홍준표 씨 등에 대해서는 빨리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당내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거는 유보적인 세대를 취했고, 그 다음에 830 세대가 전면에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의 정치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한다. 그래서 여러 분들을 접촉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저 똑같은 말을 했죠. 지형이 달라요. 영국 캐머런이나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정치 지형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길로 갈 겁니다. 김종인 대표도. 김종인 대표가 한 게 뭐지? 70년대 후반, 70년대 학번을 지금 이야기했죠. 주력으로 키워야 된다. 3040을 대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대선으로 내세워가지고 당의 계획을 위해서 내세워야 된다. 비대위에 들어가야 되고 최고위에 들어가야 되고 당의 계획을 위해서 당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다음 선거를 또 기약해야 되고 대선 때 각 지역의 이 3040, 30대, 40대를 전면에 내서 각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뛰게 해야 한다. 대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